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31화 성범죄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저희 변호사의 테크닉 30화에서는 우리가 성범죄에서 합의를 할 때 그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실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감형을 받은 사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피해자 또 가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진행을 해야 할지, 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미라 대리님, 성범죄 좀 피해자 쪽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우선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미움이 있을 거고요. 형사상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충분한 그 형사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성범죄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다 보면요. 가해자가 너무 밉다, 가해자를 보기도 싫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나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것도 싫다. 또 만약에 내가 합의서를 써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요. 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 불원서라든지 합의서를 작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형량이나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가해자와 대면하기 싫다 이런 문제로 합의를 꺼리시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피해자분들 중에는 이제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는 합의를 하지 않고 대신 난 나중에 형사 절차가 끝난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분들도 많을 수 있고요. 또 그 판결금 자체가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변님께서 피해자 쪽에서 잘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가해자 쪽에서 살펴볼게요. 이대리님, 그렇다면 반대로 가해자 측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합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까요? 일단은 피해자 쪽하고 연락을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가 연락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연락을 피하게도 되는 상황들이 많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방법이나 절차를 좀 잘 몰라서 좀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가해자 측에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하고 실제 컨택을 하지 못해서 실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컨택점을 찾아서 합의를 실제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감형 사유로 가장 흔한 것이 처벌 불원인데요. 실제 감형 사유들 중에 한 60,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고요. 감형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만족을 해야지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둘째가
실질적 피해 보상입니다. 그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합의서 그 자체로도 중요성을 가지지만 실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한선임 같은 경우에 재판정에서 실제 금원 그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합의서만 작성을 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변제되었다는 사실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합의를 시도하는 도중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상대방이 하고 있다고 하면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가해자로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변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민관 변호사님께서 우리 예율 소송 1팀에서 우리 성범죄 사건 합의 대행 절차를 이제 지원을 해드릴 때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이 하신 것처럼 가해자 측과 피해 측이 양쪽에 합의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변호사들,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피해자 측을 대리하게 된다면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합의 같은 게 늘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 같은 걸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 또 처벌 불원서의 작성 및 향후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지원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해자 측을 대리하게 된다면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일단 전달해야 되고, 당사자들끼리 만날 때 생길 수 있는 감정의 어떤 충돌을 최소화시켜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양쪽에서 이제 말하는 합의금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양쪽의 유사한 사례를 제시해야 해서 합의금을 조율해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될 서류나 그 내용 같은 걸 저희가 일일이 관여해서 챙겨드리는 이런 역할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의 테크닉 성범죄 합의 대행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가져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진행을 할 때는 피해자 측, 가해자 측 양측 모두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알려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합의를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진행 중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이쪽에 상단에 저희 연락처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변호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